순천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가 지역의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순천시장과 광양시장 간의 기싸움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재에서는 순천시장, 광양시장이 싸우는 거에 맞춰서 우리도 순천시의원, 광양시 도의원 모시고 이재에서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전남 도의원 이명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이명석 도의원입니다. 예, 순천 시의원 이세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국민의힘 순천시 의원 이세훈입니다. 예, 오늘 이재를 위해서 이렇게 순천시장, 광양시장이 싸우기도 해주시고 고마워요. 예. 또 우리 또 싸워야 되나요? 아니 오늘 좀 둘이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동안 이재가 너무 점잖았어요. 그래요? 싸워봅시다. 일단 순천의 반도체 국가산단 이제 노광시장이 선언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해보죠. 순천 시장이 먼저 얘기했으니까 순천 시의원이 먼저 얘기해 보시죠.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뭐 순천시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뭐 의원은 아니고요. 네네. 제가 뭐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저는 이 전남과 광주가 통합이 되면서 네. 사실 알맹이 없는 통합이라고 많이 좀 저희 순천 시민 입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반도체 그 산업을 유치하면서 이게 통합이 된다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은 성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서 약간 소외돼 있던 이 전남 동부권이 반도체 산단 유치로 그나마 주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다. 네, 맞습니다.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일단 이명석 의원께서. 뭐 저도 이제 요즘 아주 그냥 그 양시의 시장님들 SNS가 뜨겁더라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반도체 산업이 우리 동부권에 들어온다는 건 상당히 환영할 일이죠. 네. 하지만은 이제 준비가 안 됐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일단 그냥 아젠다만 던져놓고 하자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 전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노 시장하고 정 시장 얘기를 좀 하면 노 시장이 먼저 하자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름 뭐죠? 정윤화 시장. 정윤화 시장이 이제 뭐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그 반도체 산단 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네. 노광규 시장은 해룡 세풍 산단 네. 쪽에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윤화 시장은 율촌 이산단을 조기 조성해서 여기서 하자. 그러니까 그 정윤화 시장은 일미 해룡 세풍 산단은 다른 곳 2차 전지죠. 2차 전지로 네, 특화돼서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 말고 율촌 이산단에 하자라는 거 하면서 제가 볼 땐 정윤화 시장은 뭐 이게 방금 말한 이 세 가지 산단이 순천하고 광양이 다 같이 그렇죠.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노광규 시장이 뭐 같이 나눠서 쓰는 지역인데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네가 왜 반도체 산단 하냐고 하냐. 약간 이게 감정도 좀 정윤화 시장한테는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언론에 나온 뉴스들을 좀 봤고 SNS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봤는데 정인아 관양 시장님께서는 우리 기존의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전라남 도하고 네. 2023년부터 이제 우리 광양망권 그러니까 율촌산단, 세풍산단 이쪽에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네.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벌써 4조 2천억을 넘게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그 특화단지 준비를 우리가 못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제가 도정 질문하면서 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 우리가 그거를 발판을 삼아서 2차 전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반도체를 얘기하니까 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2차 전지를 먼저 가고 그렇죠. 또 추가적으로 반도체를 가자. 이런 아주 정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윤화 시장은 여기서 반도체는 안 한다라는 그건 것도 아니죠. 또 네. 정부권 큰 미래에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1차적으로 우선순위는 2차 전지를 먼저 하고 있는데 네. 왜 거기에 쓸데없이
그 얘기를 하냐. 그리고 율촌 이산단 이제 앞으로 조성해서 차근차근 하자.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건 우리 둘이 또 얘기해 보자 이런 거고. 근데 노광규 시장은 급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 전남 행정 통합에서 빨리 뭘 좀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거 느껴져요. 순천시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네. 우선은 이제 저희 이거를 이제 저희 깃발을 좀 빨리 꽂고 싶었던 어떠한 좀 의지가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의대 관련해서 목대하고 이제 순천대랑 이제 막 누가 먼저 했냐 하면서 사실은 좀 그 부분에서 좀 저희 순천이 좀 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깃발을 빨리 꽂고 싶었던 좀 의지가 좀 강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빨리 꽂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뭐 12월부터 그 얘기가 12월 12월이나 1월부터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게 좀 논의가 좀 같이 안 됐던 거는 사실 네. 저는 뭐 몰랐던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은 관양시장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2차 전지 특화 산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순천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반도체 그 산업이 어찌 보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순천시와 광양시가 이제 뭐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거 협력의 어떤 의미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선거 기간이어서 그런지 뭐 핑퐁 아니 좀 이렇게 예. 논쟁이 된다는 거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산업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이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미래 국가 산단이 있어요. 미래 네. 첨단 국가 산단. 말 그대로 국가 산단입니다. 이거는 우리 네. 전라남 도나 뭐 순천시, 광양시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해서 국가에서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여수 산단처럼. 네, 네. 그렇다는 거는 국가에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갖고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도 받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국가 산단은 100% 국비 지원입니다. 그렇죠. 국비 지원. 그리고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된 사업들은 기본 500억 이상에서 정부 보조금이 300억 이상인 건설 사업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단순하게 아무 준비도 없이 국가 산단을 준비를 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1년의 절차가 있거든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네. 근데 왜 산업을 갖다 넣냐? 우리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반도체, 2차 전지, 네. 바이오, 최근에는 로봇과 방산이 좀 추가됐는데 네. 이 사업이 특화 단지를 지정을 받았을 때 국가 산단 그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네. 그래서 특화 단지를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산단 쪽에. 왜냐하면 특화 단지를 지정을 받으려면 그 관련된 기업체가 집약적으로 모여 있든지. 사실은 그거는 지금 그래서 반도체 산다는 그래서 용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용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수도권 중심이니까 네. 좀 다른 데로 분산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뭐 새만금도 나오고 거기다 이제 순천시장 발 먼저 이렇게 손 내밀고 아니, 있는 거고 예. 너무 순천시장께서 너무 지금 그냥 질러만 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가 돼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예, 이제 그러면 순천시 노광규 시장을 왜 질러놨을까? 예. 아니 이제 시장 노광규 시장과 집행부에서 이제 답변하기로는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입지적인 조건에서 봤을 때는 예 그러고 지금 정부가 지금 반도체 산업 관련해 가지고 12월부터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 2월 6일에는 기획예산처 발표에 따르면은 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국비 지원 한도가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떤 희망이라도 갖고 좀 적극적으로 미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한 예로 들어보면은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어왔었잖아요. 네. 사실 그때 고흥이 유력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듣는 후문으로는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이거를 해보자고 이게 제안을 했을 때 그때 다 좀
썼대요. 우리가 준비된 게 없는데.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집행부랑 이렇게 시장이 이야기를 나눠서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가 정주 조건이 좋으니까 이걸로 한번 밀어보자라고 정말로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좀 밀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유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도전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고 또 만약에 안 되면은 또 이거를 실패로 또 다음 기회를 잡는 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있는 게 제가 네. 고흥군수랑 인터뷰할 때 네. 나는 분명히 고흥군수도 삐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천이 약간 빼간 느낌이 좀 네.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고흥군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고흥과 순천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거라고 그렇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건은 조금 다른 것 다른 같긴 건이죠. 해요. 네. 이 건은 왜냐하면 그리고 노광규 시장의 그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좀 조금 약 올린다고 하나. 근데 이게 그 말투까지 뭐 얘기하시면 여기서 좀 화나려고. SNS도 모르는 순천이 반도체를 치고 나가다 보니 광역시장님이 언짢아 하시는 건 헤아립니다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인아 시장이 뭐랬냐면 존경하는 순천시장님 반도체 좋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제 하소연을 들어보시고 노여움을 부숴서 이 정인아 시장을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 이게 나 이 두 분 싸우는 게 재밌어서 이 문제도 재밌는데 예. 그리고 관양시장님께서 지금 율촌 이산단 매립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는 관양 땅 아니잖아요. 요수 땅이잖아요. 요수 시장님이랑은 이야기하셨는가요? 그리고 만약에 요수 2단지 매립지로 만약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공사 기간이 더 오래 걸려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생각을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네, 네. 어쨌든 그러면 그 정리하면 순천시 입장은 급하다 빨리 좀 쟁취하자 네, 네. 그리고 굳이 광양도 손해 날 거 아니면 같이 해가지고 빨리 하자 네. 이게 지역을 위해서 좋다라는 주장이고 우리 이명석 의원이나 광양시 입장은 네. 이미 그 노광규 시장이 말한 그 단지는 다른 특화 단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왜 거기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요. 만약에 같이 하려면 서로 의논해서 좀 먼 미래를 보고 같이 차근히 준비하자. 아니 경제 동맹도 예, 예. 말씀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 막막한 식으로 그냥 그 기존에 준비했던 행정적으로 준비했던 수고와 노고를 다 한 번에 뒤엎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참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노광규 시장은 그래요. 왜냐면 예전에 시장 순천시장 할 때 순천대가 그 포스코에서 그렇죠. 광양에 공대 간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그 반대한 분이 노광규 시장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더니 다시 시장할 때는 먼저 치고 나가는 건 먼저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저는 우리 이명석 의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공감이 가요. 네. 왜냐면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지금 말씀할 수 이제 있으세요. 다음 달 이번 달 말인가 다음 달 정도에 저희가 이제 특화단지 신청을 냅니다. 네, 저기 근데- 아까 2차 전지. 예, 2차 전지 특화단지 신청을 내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 정부와 접촉을 하면서 거의 추가적으로 저희 특화단지를 지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아주 그냥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 이를 좀 그렇다면 해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지정을 받고 나면 또 이제 반도체 준비를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전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오는 건 좋은데 준비를 하면서 다 같이 과실을 먹으면 좋죠. 근데 이 당장 특허단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다 엎어버리고 반도체 가자? 그거는 아닌 것 이건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아니, 근데 땅이 없어요 그러면. 예. 저희가 120만 그래서 평인데. 이제 정인아 시장은 지금 네. 율촌 이산단을 빨리 조기에 조성해서 네. 거기에 하자. 땅이 없으니. 빨리는 안 될 것 같던데. 여기 조성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냥 우리가 아젠다만 주고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가자 그러면 다 좋죠.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은 사업이니까 가져와야지 할 수 있는데 결론은 이게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특허단지라는 게 기증을 받을 때 그렇게 쉽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오케이. 요 이제 광양과 순천의 요런 그 쟁점들이 두 사이에 있는 거고 여기서 하나 또 물어봐. 용수하고 에너지가 충분하냐라는 네. 문제. 사실 세 번째 문제는 용인에 이미 어느 정도 생태계가 조성된 반도체 산업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쟁점인데 그건 좀 세 번째로 하고 두 번째 순천이 반도체 산단을 유치할 만한 아까 말한 그러니까 해룡 세풍산단이든 네, 율촌산단이든 에너지와 용수는 충분한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죠.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집행부랑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저도
저는 용수 문제는 조금 뭐 이해는 되는데 과연 전력이 가능한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우선은 신안과 영광이 해상 풍력이 있고 그리고 여수와 고흥에도 신안보다 많은 13기가 해상 풍력이 이미 계획이 돼 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향후에 예, 그렇죠. 향후에? 예, 예. 그리고 호남권 송정망 구축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2031년이 되면은 호남권 송전 선로가 국가 계획이 반영돼서 개통이 완료가 된다고 하거든요. 전남 서부권의 에너지를 갖고 오면 된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송전로가 이제 개통에 맞춰 산업 유치가 만약에 이제 성공이 되면은 서부권 에너지를 끌어오지 않아도 동부권에서 생산된 에너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건 합니다. 아까 말한 여수, 예, 예. 고흥의 해상 예, 예. 풍력. 예. 네, 그리고 이제 용수 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수 재용수로 뭐 확보를 하고 그리고 구례에 또 양수 발전소가 그 35년에 완공될 예정이거든요. 맞아요. 예, 구례 양수발전소. 예,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다른 지역의 영산강 쪽 물은 4급에서 5급수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 반도체를 하려면은 그 초급수인가 아무튼 되게 깨끗한 1급수 1급수를 순수 물로 만들어야지만 반도체가 가능한데 그거를 만들기에는 4급이나 5급수를 사용한 영산강은 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1, 2등급이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조합 그쪽이요. 그래서 훨씬 비용적으로나 유치 조건으로서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공부 많이 해갖고 오시네요. 네. 저희 이제 순천시에서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집행부가 지금 TF팀 구성돼 있어요? TF 이제 구성했어요. 네. 일단 에너지 전력이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수 고흥 쪽에 13기가와트 네. 이게 이제 계획 중이고 아직 좀 멀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서부권에서 당연히 이제 해상 풍력이나 지금 서부권에가 태양열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에너지 갖고 오는 뭐 전략은 다 우리가 에너지 고속도로 쉽게 말하면 서부권을 기점으로 해서 남해안 쪽 부산까지 그리고 수도권까지 올라가는 그 고속도로를 내는 게 에너지 고속도로거든요. 맞아요. 네. 전력망을 이렇게 구축하는 게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송로 있던 데를 다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새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세용 의원님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송전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어마어마해서 지금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전북 같은 경우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오케이. 이게 쉽지가 않다 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산업이 1, 2년 내에 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되게 이제 어찌 보면 장기 사업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 산단 개발이 뭐 7, 8년 정도 이제 소요가 된다면은 이런 것들도 뭐 갈등도 해결하고 하면서 맞물려서 좀 완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유치만 만약 된다면. 네, 만약 예. 광양이랑 잘해서 뭐 적당한 부지를 광양과 합의가 잘 되고 여수랑도 잘 돼서 반도체 생산 유치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전력하고 용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되는 해결이 겁니다. 될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해결되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그거 거니까. 되는 거고.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 가장 큰 문제 세 번째로 가죠. 그 우리 두 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수석 최고위원 누구였죠 그때 여자분 이현주 의원은 우리 같이 방송도 했잖아요. 네. 이현주 의원이 용인 맞습니다. 국회의원이에요. 네. 그때 두 분하고 방송하기 전에 제가 단독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요. 네. 용인 이거 반도체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예. 특히 뭐 자기 지역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미 경기도 용인하고 그 평택인가 그쪽으로 네. 해서 이미 반도체 그 클러스터가 조성돼 네. 있고 그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국가산단으로 국가가 뒤에서 백업하자는 게 원래 반도체 국가산단인데 이미 인프라가 다 돼 있는 거를 해갖고 국가산단만 여기 오면 또 거기 이미 만들어진 기업체들이 뭐 따라서 내려갈 거냐. 이제 이현주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 충분히 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적 관점에서 보면 행정이란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 하나의 정부의 행정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물론 결정을 했지만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한다. 그래서 특화 단지를 지정을 했고 조성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냥 뜬금없이 에너지나 이렇게 전력 부분, 용수 부분이 나와서 이게 아무 정부가 받겠다고 해서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겠습니까? 아니, 그러진 근데 않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아니, 2월에 그러니까-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맞춰서 저희가 한 이거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문제는 제일 주체는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내려가고 싶으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기업이 이미 선투자되어 있고, 근데 본인들도 따져 보겠죠. 근데 이미 우리 정부 구상안에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이 갈 똑같은 생각이 거예요. 없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그런 논리를 아니 들리는데. 왜 그 저기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면 가라고 했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아니 근데 전력 이- 부분이나 이게- 이런 부분을 진단을 했을 뿐이지. 예, 예. 근데 그 얘기가 나왔을 쯤 우리 노광교 시장님께서 아 이때다 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정부적으로 뭐 내신 거는 같은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정부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어떠한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 들어갔을 때 많은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은 세제 혜택도 되고 지원까지 된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반도체 단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네. 용인을 옮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 용인을 옮기든 뭐 앞으로 어떻게 그거는 되든 내가 예.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흐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용인 사람들 중에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 있을 건데 예. 그럼 정부를 그러면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 들어왔다고 용인에 들어와 있던 시설들을 빼가지고 저 지방으로 보내요. 그럼 용인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근데 저희 순천 사람은 다들 좋아하겠죠. 다들 반반이 있는 겁니다. 반반이. 저희 그래서. 순천과 동북권과 전남 사람은 좋아하겠죠. 그래서 예. 행정행위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준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한 거예요. 반도체 산단을 조성한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용인을 빼서 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어찌 됐건 좋은 거는 가져오면 좋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래도 함께 힘을 새로, 합치시죠. 새로 들어오면 좋죠. 도 의원님. 그러니까 2차 전지 받고 네. 특가 단지 지정 받고 반도체 받고 그러면 좋죠. 네. 그러면 뭐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그 국가 정책 전체에 관한 뭐 큰 우리가 지식은 없기 때문에 네. 방금 그렇게 정리한다고 치면 노광규 시장의 그 광양과 함께 있는 그 산단에 반도체 산단을 유치하고자 하고는 주장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광양이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예, 예. 약간 불리함이 작용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그 산단 면적을 가지고 봤을 때 네. 지금 우리가 미래 국가 산단이 120만 평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세풍 산단 약 30만 평 정도는 또 이미 포스코가 2차 전지 관련돼서 기투자를 약속한 부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2차 전지가 왜 우리가 집약적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동안도 마찬가지고 율촌 산단이나 쪽에도 다 기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반도체를 갖고 따진다 그러면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집적화된 땅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정도로 노광시장 영향력이 큰가요? 그렇진 않죠. 아니 근데 막 이거를 막 용인을 힘들 아니, 정도로 막 제가 볼 근다고 때는 하니까 그 오늘 이명석 의원의 태도나 정윤아 시장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다 준비하고 있는데 뭐 뜬금없이 저쪽에서 제가 근데 꼭 광양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그 2차 전지 구역에는 순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준비를 그동안에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23년도에 국가에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받는다 했을 때 광주하고 전남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반도체를 신청을 했어요. 그거 떨어졌거든요. 저는 이게 막 2차 전지 뭐 2차 전지 막 이런 걸로 싸울 때가 아니고 이거를 뭐 순천과 광양이 좀 이렇게 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답은 없고 저는. 오늘 두 분 싸우시는 거 재밌었고 오랜만에 재밌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쟁점은 지금 통합시가 되잖아요. 네. 행정 통합시가 되면 또 전남 서부권하고 광주 쪽에서도 여기 동부권에 줄 것이냐 이것도 또 하나 갈등인데 그렇죠. 이것까지는 오늘 얘기도 못했는데 그렇죠. 아무튼 네. 좋게 잘 해결되길 기대해 봅시다. 아쉽습니다. 너무 짧아서.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이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